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해서 1등한 후보하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둘이 하는 그 작은 텐트, 그건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말이 도대체 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집중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이 마지막 소명?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소명으로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소명이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이 기각했을 때 돌아왔을 때도 그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도 그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 마지막 소명이란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또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7년 대선 때도 이제 출마 요구 받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그런데 조기 대선 55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자, 이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주목되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영어로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상 전쟁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건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필요하면 다시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비쳤다,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제 또 여론조사도 출마론에 이제 또 부채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대행을 포함해서 물었더니 8.6%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10.9, 이어서 3등을 했어요. 자,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이제 밥상 차려주면 이제 멋있게 한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대 정신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국회에 들어가서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처럼 말이죠. 이거 마지막 소명 어쩌고 하면서 뭐 트럼프하고 내가 뭐 통상교섭 전문가니까 잘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권에 그 밥상 차려주면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정리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권한대행으로서 이번에 그 헌재 재판가 2명이 했는데, 제가 제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그 굉장히 그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성일종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의힘의 생존을 모색하는 더 이상의 이제 시대 정신과는 뒤떨어진 국민의힘의 그 이런 의원들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이런 몸부림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보면 이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수를 준 것 같은데, 본인은 때에 따라서 호남 출신이고 때에 따라서 서울 출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소신이 있다기보다는 역대 정권에서 이인자로서의 그 얄팍한 처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앞을 내다보고 있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찰과 반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만 해도 그 정말 성찰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국힘에 좀 얘기 좀 많이 좀 전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또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성일종 의원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제 공개 출마 촉구했고요. 사실 여기에 서명한 의원이 공개는 안 했는데 5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또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올드 윤석열 80 플랜 시작이다. 나이든 윤석열인 한덕수 대행을 내세워 윤석열은 복권을 노리고 권성동은 당권을 노린다. 결국 종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지금 절반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네.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발 혹은 또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팽창.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 구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 경제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의 문제, 경제적 혼돈에서 탈출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도약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돼야 된다. 거기에 한 반절 정도는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반절. 네, 두 번째 시대 정신의 반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 내에서는 한덕수 카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거의 유일한 카드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인식이 의원님들 사이에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 촉구하는 연판장이 54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금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 총리 본인이 과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단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가지고 보면 네.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변소 청소 1인자 한덕수 대행님. 이건 이제 잼버리 대회 때 그때 엉망이 됐었는데 열심히 변기를 닦으셨습니다. 우왕좌왕 국민의힘 죽을 맛이겠다. 반성과 비전 없는 국민의힘.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데, 자, 김영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한덕수 대행이 차출이 되면 국민의힘을 구하는 구세주가 됩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륜 있게 통상. 통상의 압박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왜 한덕수 총리에게 경선 나오냐, 대선 나오냐 물어봤을 때 단순 옆에서 뭐 보좌관이 나온다더라 해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구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서 친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의 유일한 적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시에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뭐 왜 말하자면 뭐 중국과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적대화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조금 나하고 말 상대가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고분고분한 인사란 말이에요. 오히려 박정희 같은 사람은 싫어해죠. 미국에서 사실은 고분고분하지 않죠. 아무리 동맹파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적격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통역 없이 영어로 잘 할 수 있고, 무조건 내가 까라면 잘 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기 한 총리 입장에서는 산불 사건도 굉장히 이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불 가니까 이 총리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 번도 대통령 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뜨고, 플러스 3년짜리 2년짜리 대통령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김경진 의원이 얘기했던 50%가 70%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